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선 유력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서로 윈윈 게임이 아니라 서로 제살 갉아먹기 게임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 용기는 가상하나 미래를 향한 정책 대안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휴가를 끝내고 이 코로나 확진자와 악수를 한 데 따른 자택 대기도 끝내고 오늘부터 사실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오늘 엄청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정책 자문단입니다. 자, 42명을 오늘 선보였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베일에 쌓여있던 그런 앞으로 정책을 만들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30일, 31일인데 벌써부터 이 경선 준비위원회가 TV 토론을 하자고 난립니다. 좀 더 원숙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발표된 윤석열 캠프의 정책 자문단 면면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에이스들 그리고 이 학계의 명망가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들은 처음 발표하는 것이고 이들 말고도 다른 정책 자문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속속 2차, 3차, 4차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발표한 것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문재인 내각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급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장관을 시키고 차관을 시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의 정책 자문단 면면을 보면 바로 내각에 넣어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는 후보 캠프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공식 후보가 되면 그 다음은 당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그동안 대안을 제시 못해서 욕을 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단순하게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대안을 못 내놓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캠프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4개 분과의 42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1차 정책 자문단 명단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과 관련한 외교 중책을 맡았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도훈 본부장 말고도 오히려 훨씬 더 뛰어난 인사들이 질비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국민캐퍼의 장제원 총괄실장이 발표한 이 명단을 보면 일단 경제, 사회, 외교안보 통일, 교육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뽑은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좀 됐습니다만 영국에 1년간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96년, 97년 즈음인데 그때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가 이 총선을 압승합니다. 근데 토니 블레어가 당수가 돼서 했던 연설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토니 블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자기가 시민을 기울일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큰일 났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별도 분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상당히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경제 분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김소영 교수 예일대 박사 출신입니다. 거시경제 국제금융정책 전문가입니다. 이 밖에 한국주택학회회장, 국토연구원장을 거쳐 국토부 1차관을 역임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 등 경제, 금융, 부동산 분야 전문가 7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하고는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 분야
안상훈 서울대 복지학과 교수가 간사입니다. 6.13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사회, 노동, 복지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장재원 실장은 안상훈 교수는 스웨덴에서 복지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몇 안 되는 학자분 중 한 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 정책평가위원을 했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거쳐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교안보통일분과입니다. 간사는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상당히 센 사람이 지금 간사를 맡았습니다. 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무려 19명이 합류했습니다. 자, 이 외교안보통일분과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셉니다. 자, 특히 이도훈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정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권을 떠나서 실력 있는 사람들만 영입했다는 겁니다. 이 말고도 지금 2차, 3차 자문단, 정책 자문단 명단을 발표할 겁니다. 일단 에이스들로만 뽑아서 42명을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은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육분과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나승일 교수를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나승일 교수는 과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교육부 차관을 지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에이스들을 다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장재원 실장은 국민캠프의 분야별 정책 및 대선 공약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간사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완성해 나갈 것이다. 전문가 그룹에서 생산한 정책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민캠프에서 발족한 정책총괄본부와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이 선보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종배 전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말싸움 좀 그만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이제 한번 이재명, 이낙연 이상한 정책들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